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참 시장이 좀 짜증날 정도로 지지부진한 네. 모습이에요. 뭐 미국도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좀 올라갔다 그러면 또 빠지고 빠졌다 하면 좀 올라오고 굉장히 좀 힘든 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포인트 한번 짚어주십시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구도인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이 다들 이제 각계 전투장이라고 할 정도로 각계 개별 종목들이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좀 강하죠. 지금 메타버스 ETF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로 지금 전반적인 엔터 게임 쪽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근자근만 들어와도 조금 매수세가 상당히 좀 들어오면서 지수,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좀 어느 정도 상승, 1000포인트 다시 넘어가는 배경을 좀 보였고요. 계속 지금 이제 코스피 증시가 너무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또 이제 오늘 국민의힘의 이 후보분들이 선출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가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는 결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증시라고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뭔가 이 코스피 쪽에서 이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번 11월 중순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텐데 아마 이 실적을 앞둔 종목들 위주로 대부분 좀 하락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3분기 실적 발표가 빨리 끝나야지만 뭔가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실적이 둔화되는 부분들은 이제 인플레 효과겠죠. 당분간 인플레 효과로 인해서 재반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들, 그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3분기 실적에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4분기 실적까지 이 재반 비용에 대한 증가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냐, 요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요게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분기 실적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 4분기 실적까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위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오늘 같은 장은 그냥 안 보는 장이에요. 그냥 네. 못 보는 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좀 간단하게 증시 포인트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뭐 시장이 계속 힘없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매니저분께서도 힘이 없고 좀 많이 아프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 좀 그래도 이제 주말을 앞두고 활기차게 저희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시청자분들한테 있는 힘을 다해서 좀 전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좀 몸 케어를 좀 하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일단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네.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에너지는 제가 넘칩니다. 아, 오늘.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 젊은 피의 에너지를 좀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새로 고침은 지수인데 저희가 이제 지수 얘기할 때 올라가서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3주째 하락세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한 6월까지 7월까지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월봉이라고 하잖아요. 네. 월봉으로는 뭐 8개월 연속 월봉이니 아, 더 갈 수 있을까라는 행복한 고민이었다면 벌써 7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10월 들어서 넘어서부터는 3주 연속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대형주 위주의 그리고 대형주가 좀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안전벨트를 매야 될지 아니면 좀 반등의 기대를 좀 삼아야 될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안전벨트를 꽉 매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이미 좀 벗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대부분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든 주변 지인 또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시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계좌 손실이 기본적으로 다 마이너스 20% 정도 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3,300 정도에서 사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현금 확보도 덜 되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지금 제가 좀 희망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좀 많이 준비했는데 일단은 안전벨트를 멜 시기는 일단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올라갔던 업종들, 과속을 좀 많이 했던 이격이 좀 큰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뭔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쳐내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머리 끝까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심리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미국은 안 무너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자체가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일본, 대만 뭐 전반적인 나라들이 다 떨어지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은 계속 사상 최고치, 그리고 일본도 반등 굉장히 세게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예. 정치적인 이 불확실성이 제고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 아마 시청자분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벨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과대 낙폭 종목들이지 많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주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급락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보다 그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주가 가격과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비교하냐면 실적까지 고려해야 되겠죠. 네. 그때 이제 주당 EPS가 얼마 나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오는데 좀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그냥 저는 그냥 보유하는 관점이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고점에서 이렇게 빠지는 걸 예상해서 뭐 인버스를 산다든지 현금을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네. 이미 좀 지나가 있는 상황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일본의 엔화와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이머징 시장이 그렇게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약간 약한 고리의 국가, 특히 이머징은 어느 한 나라가 좀 무너지는 경향도 있었던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가 동반되고 나오기 때문에 쉽게 이제 반등이나 내지는 추세적으로 올라설 만한 상황은 아닌데 결국 저희들이 얘기해 왔던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가가 좀 내려가거나 그리고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방어주 내지는 인플레이션의 반대편에 있는 업종의 비중이 60% 이상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경기 회복에 확장성이 넘어갈 때가 좋은데 그게 60% 이상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또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이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조금 많은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중국이 언제 정책이 돌아서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게 내년 3월, 4월은 돼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매니저님은 이제 지수가 그래도 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그 실적 시즌 좀 끝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네. 그게 좀 실마리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피크아웃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상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인플레를 굉장히 강하게 이 효과,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받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재반 비용에 대한 상승, 뭐 운송 비용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나빠질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스크린 업종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불구하고도 떨어지는 주가의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빠르게 그냥 3분기 실적을 다 하나하나 다 까보고 나서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오늘 좀 희망찬 얘기를 좀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과도하게 하락 나왔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라는 네이버, 뭐 LG화가 갖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주가보다 지금 다운그레이드가 돼 있다. 네. 이런 종목들은 그냥 보유하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아요. 과대 낙폭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실적이랑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 실적보다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정상화되면 다시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두 가지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인플레 관련된 부분인데, 네. 지금 요게 이제 제가 중국 국가 통계국에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표로 다 만든 거예요. 표로 다 만든 건데 지금 최근에 중국의 물가, 그러니까 중국의 그 원자재 가격들이 꺾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꺾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꺾이고 있고요. 지금 철강 쪽 꺾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쪽은 이제 그 농업 쪽이죠. 농업 쪽은 조금은 아직은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구간들이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화학 제품 가격들이거든요. 메탄올, 뭐 폴리에티렌 이쪽 가격인데 최근에 좀 꺾이고 있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내추럴 가스. 예.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셰일가스 관련된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걸 또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일단은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난방류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에너지의 수요 증가는 계속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당연히 에너지 관련주들 혹시나 물리신 분들 계시면 그냥 보유 관점으로 제시하는 걸 하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이제 빠르게 좀 하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도 다시 좀 재개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꺾이는지가 중요하겠죠. 꺾이는지.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부분들은 재반 비용이 증가했다가 이제 감소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4분기, 1분기, 2분기 때까지는 원활하게 실적이 다시 또 증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나서도 사실 조금은 양날의 검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와 이때 당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나올 때는 이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은 지속화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상반기가 끝날 때쯤부터 주가 반영이 좀 이루어지면서 실적 반영이 이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중국의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분분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원점으로. 그러니까 싸서 다시 싸게 팔아서 많이 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중국 국가 통계국의 원자재 가격 추이 변화만 살펴보시면은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우리가 잡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지금보다 업사이드 될지 다운사이드가 될지가 잡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반전의 실마리는 결국은 물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중국 PPI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서 저희도 어떻게 보냐면 중국이 경기를 부양시킬 때 항상 어떤 타이밍에 경기 부양의 기조를 강화시켰냐면 PPI가 전년 대비 0% 내지는 마이너스일 때는 강한 경기 부양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가 넘어가 있는 이 수준은 중국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큰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조금 내려와 주는 매니저분한테도 저도 이제 들은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니까 그랬었던 사이클이었다까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럼 결국 실마리는 중국이 잡고 있다고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는 네. 상반기를 이제 좀 더 우리가 타이밍을 잡기에는 네. 중국의 정책 스탠스가 언제 변하느냐 네. 그 지표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신광선 매니저는 아까 또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사실 안 좋아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지금보다 좀 빠진다면은 우리가 또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좀 그 돈의 흐름이, 그러니까 네. 우리 국내 돈의 자금 흐름이 원래 통상 이제 패시브 ETF 쪽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이제 액티브 펀드죠. 네. 간접 펀드, 이제 투자신탁 간접 펀드 쪽으로 자금들이 최근에 유입이 되는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참 좋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 5월까지 이 간접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환매를 하고 직접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갔다가 최근에 이제 여름부터 지나고 나서부터 사실 주식 투자가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지수 자체가 뭐 하반 경직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액티브 펀드 쪽으로 뭔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대표적으로는 액티브 펀드에서 뭔가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선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종목들. 그런 쪽으로 좀 공략하시는 게 좋고, 대표적으로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어제 사실 KTNG가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KTNG라는 종목, 고배당주를 설명을 시켜드릴 텐데, 한국담배인사공사죠. 최근에 이제 그 자사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정책, 환원 정책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무거웠던 종목이 어제 뭐 4% 넘게 강세를 좀 보이는데 지금도 이제 86,000원대에서 계속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KT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통신사,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사건이 좀 일어나가지고 좀 난리도 났었지만은 통신사 관련된 부분들에서 고배당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쪽으로 뭔가 좀 매기가 좀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패시브 자금의 1등 블랙록이죠. 블랙록이 이제 티커가 BLK인데 미국 주식을 만약에 좀 어떤 종목을 선정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싶으면은 그냥 BLK라고 검색하셔서 이 종목을 사는 것도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을 운영하는 업체가 주가가 이제 결국은 이제 주가 관리를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국과 굉장히 동일하게 미국의 그 S&P 500 지수와 동일하게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전 세계 자금을 움직이는 블랙록 자산운용사 BLK 이쪽도
만약에 내가 뭔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사기 좀 부담된다 싶으면은 차라리 이 종목을 사는 것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배당도 굉장히 좀 세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매매가 힘드신 분들 네. 많을 거 아니에요? 장이 워낙 그렇죠. 어렵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현금 보유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현금 보유는 네. 많이 갖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50%에서 네. 작게는 30%는 국내 증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네. 2에서 3년 굉장히 강한 랠리를 보이고 한국 시장은 그리고 나서 장기간의 박스권에 갇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21년 그리고 2020년에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바닥에서 150%가 오른 상황이에요. 이게 계속 지생이 될까라는 고민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갖고 간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박스피나 이제 조금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의 순환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런 박스피일 때는 사실 액티브장입니다. 네, 액티브장이기 때문에 뭐 종목을 굉장히 잘 고르고 투자의 트레이딩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액티브를 갖고 갈 수 있는 펀드에 대한 투자도 하나의 주식 투자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우리가 2012년에서 14, 15년까지 시장 갇혀있었지만 굉장히 화려했었던 액티브 펀드들이 있었거든요. 그 장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저희들의 생각은 일단 지지부진한 시장이고 좀 배당이라든지 전체적인 미국을 만약에 추정한다 그러면 BLK 같은 블랙락 ETF 패시브도 괜찮은 네, 방법이다. 그렇죠. 현금도 좀 가져가자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새로 고침은 부쩍 추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한파와 관련된 뭐 의류주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한파 그리고 이걸로 인한 뭐 중장기 테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강추위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벌써 조금 춥고 이게 겨울 옷을 좀 더 많이 두껍게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한파 관련주 일단 뜨는 상황이겠죠? 네. 일단은 제 화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 지구과학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구과학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화면 한번 제 노트북 잡아주시면 네. 이게 조금씩 움직이시죠? 예. 여기 이제 아래가 이제 태평양 적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간이 갈수록 지금 이제 11월 3일까지 나온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10월부터 해가지고 카운팅이 들어가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추운 이 기류가 움직이는 게 여러분 보이실 텐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적도의 온도가 제가 지난번에 조금 다운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이 기류가 계속 이쪽 왼쪽으로 서쪽으로 좀 뭔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기준을 봤을 때는 왼쪽에 있다 보니까 동아시아 쪽에 이제 중국과 더불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점점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이제 이거를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겨울이 되는 부분의 종점이 1월이거든요. 1월 때는 이쪽 라인이 굉장히 새파랗게 물듭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파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눈에 띄시죠, 강성 아나운서? 네, 눈에 딱 띄고요. 네. 진짜 지금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신광선 매니저의 목도 많이 안 좋다는 것도 느껴져서 진짜 한파 대비 꼭 네. 제대로 해야겠구나라고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 지금 채팅방에 네. 신광선 매니저 걱정이 꽤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빨리 나으시라고 아까 안전벨트 네. 얘기했었는데 건강의 안전벨트를 먼저 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교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네. 갑자기 그래서 진짜 이렇게 날씨 추워질 것 같은데 네. 이제 한파와도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아까 식스팩에서도 의류주들이 또 호실적도 세웠고 오늘 네. 좋은 흐름 갖고 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한파 관련주 대장주가 이제 의류주는 가고 있고 그 이후에 따른 후발주들도 있을 텐데 선순환 전략을 되면서? 네, 선순환은 어떻게 잡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사실. 네, 많이 올라갔죠. 의류 쪽이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조금 정말 뭐 불편할 수 있는데 자꾸 미국과 비교해서 좀 죄송한데 미국 내수랑 우리 내수랑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죠. 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은 굉장히 많이 꺾여 있잖아요. 미국은 계속해서 신고가 나오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네. 갈색병, 에스티로더 네.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캐파 자체가 틀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오히려 조금 이제 그 의류 쪽이죠.
물론 이제 코리아 페스타라는 또 일정이 또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또 뭐 70에서 80% 정도 세일을 한다. 뭐 이런 행사인데 뭐 거의 다 블랙 프라이데이 있는데 저는 이미 조금 많이 가속을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류 쪽, 특히 동계 의류 관련주들을 지금부터는 좀 이제 분할로 올라갈 때마다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지난번에도 여기서 소개시킬 때 코에 패션 종목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 관련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앵커님은 한파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의류 말고 또 어떤 쪽을 만약에 봐야 되는지 한번. 한파요? 예. 한파 하면은 당연히 춥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따뜻해지게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면은 당연히 최근에 이제 관심이 가는 원자력 발전이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변화가 당장 나타나겠냐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글로벌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한파 이슈에서 갑자기 원자력이냐라고 하겠지만 여론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서 환경까지 고려하면서 효율성 있는 에너지원이 뭘까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책에 오늘 이제 오후 되면 또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후보가 나오게 되면 정책 대결에서 에너지 자원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가져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미스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지금 단계에서도 이제 현금 흐름이 괜찮은 관련 원자력 수혜주를 봐야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어제 PT랑 좀 믹싱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한데요. 키 맞추기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매니저분께서도 한번 네. 한파와 관련해서 아까 의료주는 조금은 이제 약간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을 네. 가자라고 하셨으면 네. 그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선순환의 온기가 갈 수 있는 그런 테마, 업종, 섹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스 관련주. 가스. 네, 차라리 그걸 보자. 왜냐하면 아까도 중국 국가 통계국 자료 보였다시피 다른 쪽은 다 꺾였는데 가스 가격만 상승이 계속해서 촉발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또 계속 지금 요소 관련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좀 공단 쪽이죠. 지역 난방공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보일러 회사 아실 건데 뭐 이제 계절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최근에 이제 그 난방 관련주 중에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동나비엔이 최근 수급이라든지 뭔가 이제 정배열로 좀 전환되는 분위기 자체가 가장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차트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앵커님은 이제 원전 에너지를 말씀해주시면 저는 그 화석 에너지 쪽인 이 가스 관련주인 경동나비엔 지역난방공사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식스팩에서 저 오늘 PT가 없는 관계로 제가 하나 좀 AS 삼아서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PT에서 지니뮤직이 있었는데 지니뮤직을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편입을 했었잖아요. 오늘 메타버스 이슈도 있었는데 뭐 더 나아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단발성 이슈라 보시나요? 저는 되게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장세를 이제 NFT 관련 이제 부분과 그리고 시크니컬 업종의 양대 이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NFT는 결국은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오늘 이제 뉴스 자체가 지니뮤직이 완벽하게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이런 선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릴 수 있습니다. 상승 나왔다고 오늘도 강하게 상승 나왔다가 윗꼬리 길게 다고 좀 밀렸지만은 그래도 좀 중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추천을 해드린 시점에서 조금 수익이 났다가 좀 일부 반납했지만은 그래도 뭐 무난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권유해드리면서 지니뮤직 간단하게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뮤직 중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